안녕하세요.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며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 경험에 빗대어 도움을 드리고자 두 번째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. 올해도 이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분들 대다수는 아직은 확신이 안 서고 힘겨워할 시기가 분명합니다. 공부를 작년 말이나 올해 초부터 일찌감치 시작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고 그동안 공부에 시간을 많이 쏟지 않은 사람들은 조바심을 느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. 보통 대부분 수험생들은 6월까지는 자신감이 서지 않거나 반신반의하기 마련일 텐데요. 저도 작년 이맘때쯤은 이 공부를 왜 시작했나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정말 많았었습니다.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너무 싫었고 달력을 보면 초조한 마음만 들고 시험일까지 시간이 더 오래 남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. 지금 이 시험 하나에 목숨 걸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. 저도 공부할 당시에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너무 부러울 정도로 스스로를 책상 앞에 가두었던 시간들이 참 힘들었었습니다. 햇빛을 보면 마음이 설레이고 놀고 싶을까봐 낮에는 나가지도 않았던 기억들도 떠오르네요. 그리고 길거리에 보이는 게 수많은 부동산 간판들인데 이 시험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고 공인중개사들이 때론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?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지 이런 생각들도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아직 5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합격하기에는 넘치는 시간입니다.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사실 이 공부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생소한 단어들과 방대한 양 때문에 어려운 시험입니다. 그러고 보니 어느덧 5월 중순도 지나가고 있습니다. 학원 커리큘럼 기준으로는 이미 핵심 요약 과정을 시작했을 때인데요. 올해 동차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슬슬 공부량을 조금씩 늘려야 할 시기입니다. 제 생각에는 이 시험은 마지막 한 달에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을 미리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5월, 6월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. 동차로 도전하시는 분들은 1차 과목은 원리와 이해 과정이라서 기본서로 어느 정도 숙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2차 과목은 양으로 승부해야 하는 싸움입니다. 외울 게 정말 너무 많아요. 근데 이왕 외울 거면 미리부터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. 시험 볼 때까지 공부를 놓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외워두고 머리에 새기는 훈련을 하게 되면 시험날까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. 긴장을 하더라도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다 맞추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시기부터는 하나하나 암기 코드나 중요한 부분들은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지금 외워서 좋은 점은 모의고사를 보면서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머리에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문제 푸는 시간도 엄청난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. 어느 정도 본인이 이 시험의 맥락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향과 계획만 잘 잡으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시험입니다. 그러려면 일단 주변 환경부터 정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일단 제가 했던 가장 큰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.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. 나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본다고. 이번에 꼭 열심히 해서 따서 보여주겠다고. 이렇게 공표하면 간접적으로나마 상대방이 불러내거나 같이 놀자고 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서라도 방해를 안 하게 됩니다. 그러면 공부하는 데 집중할 시간을 더 만들 수도 있고 스스로도 떨어지면 쪽팔려서 어떡하지? 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자신을 더 리마인드 시킬 수도 있고 공부를 해야 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정신력이 무장이 됩니다. 두 번째,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. 공부할 때 술은 독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체질적으로 전혀 술을 영향을 안 받는다거나 숙취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주량이 정말 세신 분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.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. 하루를 그냥 통으로 쉬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다가 중간중간 휴식도 중요하지만 술 먹고 다음날 컨디션 저하로 인해 책상에 앉아있게 되면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. 집중이 안 되면 그 다음날까지 날리는 것입니다.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아서 물론 맥주 한 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 만나서 과음하는 것은 지극히 절제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. 휴식과 휴가, 사람 만나는 거 다 좋습니다. 근데
다음날 영향을 줄 만큼 음주하는 습관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시험은 공부의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오는 시험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 세 번째, 잠을 푹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. 제가 원래는 평소에 잠이 없는 체질이고 자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게 살아오던 사람인데요. 이상하게 공부할 때 그렇게 졸리더라고요. 그래서 잠을 평소보다 덜 자면 책상에 앉아도 졸리고 인강 듣고 있으면 언제 졸고 있고, 그러다가 온전히 집중을 못하게 되면 그냥 앉아만 있고 공부한 것도 없이 시간을 날려먹는 경험을 했습니다. 지금부터 잠 줄이고 공부한다고 해서 당연히 붙는 시험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. 다만 평소에 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일단 공부를 할 때에는 외부 사람들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했고, 한 달에 휴가를 잡고 스스로 보상하는 시간을 주는 날에만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했습니다. 공부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공부를 뒤로 한 채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한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이 시험은 얼마나 절실하느냐에 따라 달린 시험입니다. 자세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합니다. 마지막으로, 공부를 대체 어디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저도 물론 카페에서도, 스터디 카페에서도 가끔씩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결국 공부하는 장소로 집을 선택했는데요. 공부를 집에서 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영향이 가장 컸지만, 원래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다니려고 계획했었습니다. 근데 작년 코로나가 심각한 분위기상 그게 쉽지는 않았고, 저는 따로 집을 하나 구해서 그 집을 숙식하면서 고시원처럼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. 집에서 공부가 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, 저에게는 나가서 밥 사먹는 시간, 자고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거기까지 이동하는 시간들은 이런 시간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냥 생활을 단순화시켰습니다. 공부, 잠, 운동, 이렇게 세 가지 패턴만 반복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요. 공부가 안 되고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이유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, 아직 공부가 익숙하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환경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일단은 여러 가지 시도와 변화를 줘보면서 어디서 하는 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집이 적응된 뒤부터는 집 말고 다른 장소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, 굳이 외부에서 공부를 한다면 스터디 카페가 가장 나았던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제가 공부를 했던 작년 처절했던 전투 현장 같았던 공부방의 모습 영상으로 남겨두었는데요. 이 영상을 공개하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